개개인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들이 소비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모습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But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as a tech industry to build trust in technology.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레이그 샹크 글로벌 정책그룹 총괄부사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SBS D 포럼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다양성, 민주주의, 데이터, 그리고 꿈. 여기에 D로 시작하는 단어를 몇 개를 더 더해보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함께 해주신 분들을 묘사해주는 D로 시작하는 단어들, 헌신적, 의지를 다하는, 저명한, 이렇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연사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선 캐티 오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캐티의 연구와 글이 데이터와 이머징 기술이 세계에서 가는 역할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데이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탐구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캐시가 제기하는 어려운 질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가장 많이 생각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은 비단 신기술을 만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비판적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당한 변화와 기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와해,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그리고 불확실성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세상에 대해 배우는 방법이 변했습니다. 산업도 재발명이 되고 일자리도 재정의가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거의 매일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합니다. 갑자기 수십 년의 더딘 발전 후에 AI의 급작스러운 발전 덕분에 컴퓨터는 인식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점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AI는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AI가 우리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앱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도 AI 덕분에 서울의 교통 혼잡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AI는 기업이 고객들이 무엇을 보거나 듣고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팸 필터가 정크 이메일과 또 악의적인 공격을 감지해 줍니다. 컴퓨터가 이제 거의 사람만큼이나 이미지를 잘 인식하고 스피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AI가 우리 삶을 변모시킬 것이라는 진정한 가능성이 이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샤킵 셰이크입니다. 저는 시력을 7살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맹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말하는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회가 저희에게 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10년 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에서부터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느 시점에서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주는 것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남성분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내 주변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스 AP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피포텟 스마트 글라스에도 이 앱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명하고 얘기를 할 때 전혀 반응이 없게 되면은 계속 나는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얼굴이 보입니다. 40세 남성 수염이 있고 놀라 보입니다. 20세 여성 만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일반 연령대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앱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텍스트를 읽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뉴입니다. 이 앱을 가지고 저는 메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우선 안내를 해줍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멀리 띄워서 오른쪽 하단으로 옮겨서 찍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전체, 샐러드, 파니니, 피자, 파스타.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상과학의 이야기였고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I가 너무나 크게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엔지니어로서 우리는 늘 거인의 어깨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것 위에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죠. 수년간의 마이크로소프트 연구 덕분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공원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꿈을 하나하나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Today, we truly stand.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 노력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혜택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동일한 기술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 그리고 내 정보, 그리고 내 프라이버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더 의존하면 할수록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들이 제기됩니다. 안전, 프라이버시, 민주적인 제도, 그리고 또 개인으로서 우리 일의 가치 등과 같은 이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저희는 AI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for Good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저희는 AI에 투자하고 또 개인에 투자해서 세계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킵의 동영상을 보셨죠? AI for Accessibility라는 것이었습니다. AI for Earth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노르웨이 스마트 그리드에 투자를 해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빌딩의 스마트 온도 조절을 돕고 있고 타스마니아에서는 정밀 농업을 지원해서 관계 비용을 30% 절약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AI는 비영리 및 인도주의적 단체와 함께 재난 복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아동의 니즈에 대처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카네기 멜론 역사학자 멜빈 크람버츠가 30년 전에 지적했듯이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은
그리고 절대로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든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기술이 갖는 잠재적인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가능한 더 나은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있음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한계를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는 신뢰란 경청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그리고 또 커뮤니티와 사회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취임했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기업 문화를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태도에서 모든 것을 배우겠다라는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경청을 잘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아주 거침없는 태도로 모든 사람의 책상마다 우리의 컴퓨터를 하나씩 올려놓겠다라고 결심했던 시절로부터 문화가 대단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 모든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역량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력, 호기심, 그리고 연민을 통해서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경청과 학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바꾼 세상에 따라서 여러 법과 규제 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전 세계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난제들을 제기하면서 그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으로서 많은 중요한 책임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기술로 인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객들, 소비자 그리고 직원들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문제에 대해서 권익 신장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가능할 때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또 필요할 때는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정부의 사찰로부터 우리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4번이나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의 안전의 명목으로 이렇게 사찰을 진행했는데 사실 투명성과 국제법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반하는 그러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술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인권에 대해서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특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그 오류율이 높다는 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를 한 후에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 미국 내에서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학습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신뢰를 얻는 데에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고 경청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AI의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한 업계나 한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AI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 각계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정책 기관과 기업 리더들, 언론, 교육자, 그리고 인권 옹호가들, 학자들, 시민들로부터 모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AI의 윤리적 영향, 그리고 혁신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편견을 지양하면서도 접근권을 높이고,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떻게 AI를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과 데이터과학 모두에서 아주 탄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표준, 최고 관행, 정책 규제가 필요하고 또 윤리적인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용기와 의지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분야,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이런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의 촉매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50년에 군사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미국의 그 위대한 수학자였던 노르베르트 위너가 새로운 기술이 인류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시인이 되거나 아니면 시인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같은 이유로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다각제간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계각층,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시인이자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급변하는 심대한 변화의 시기에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신기술이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공감력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구 프로젝트가 되었든 아니면 자문 프로젝트가 되었든 혹은 이 옆자리에 계신 분과 어떤 담소를 나누는 것이 되었든 AI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AI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기술이 우리의 미래에 기여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BSD 포럼은 새로운 상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개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가능한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이 점 바로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주신 크레이그 샹크 부사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